숨 막히는 연습실의 공기, 땀 냄새와 뒤섞인 희미한 먼지 냄새. 한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28.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 완벽한 춤을 향해 달려왔다. 국제 콩쿠르가 코앞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짓에는 날카로운 기교만이 번득일 뿐 영혼의 울림은 없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그따위 춤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지우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삶, 그것만이 아버지가 딸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늘 불안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지만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지우에게 춤은 저항이었고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더 완벽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또다시 몸을 던졌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발목에서 뚝우 하는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바닥으로 추락하며 지우는 짧은 비명을 삼켰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아득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불면과 고통. 지우는 무심코 수면제와 진통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싸늘하게 식어가는 연습실 바닥,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문득 아주 오래전 오른손 손목 안쪽에 작은 화상을 입었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뜨거움, 아픔,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 왜 하필 지금 이 기억일까? 빛, 그리고 고요한 정원 어둠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서 지우는 가벼운 존재로 떠다녔다. 몸의 감각은 사라지고 오직 맑고 투명한 의식만이 남았다. 그때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이끌리듯 빛을 향해 나아갔다. 가까워질수록 빛은 강렬해졌지만 눈부시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녀를 감쌌다. 빛의 끝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하얀 모시옷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빛의 강물이 흐르고 이름 모를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다. 마치 고요한 산사의 새벽 풍경처럼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숭고했다. 지우는 맨발로 풀밭을 걸었다. 발바닥에 닿는 이슬의 감촉이 생생했다. 그때 정원 한가운데서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가 천천히 다가왔다. 형체는 모호했지만 그 존재가 뿜어내는 온화함과 자애로움은 지우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존재를 만난 듯한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다. 가장 아름다운 춤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 다른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나직하지만 맑은 음성이 지우의 가슴에 울렸다. 목소리는 성별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듯했다. 순간 지우는 삶과 죽음의 경계, 인간 존재의 의미, 모든 것과의 연결,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화와 환희의 눈물이었다. 돌아가거라. 아직 네가 추어야 할 춤이 남아있다. 빛의 존재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쉬움과 함께 지우는 다시 어둠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낯선 세상, 새로운 시작.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들의 설명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낯설게 들렸다. 지우는 멍하니 자신의 오른손 손목 안쪽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오래전 입었던 작은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퇴원 후 지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경쟁과 성공에 목매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화려한 무대도 관객의 환호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산 둘레길을 하염없이 걷거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을 얻었다. 어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걱정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에 안도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현실 도피만 할 거냐. 아버지의 불호령은 여전히 지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예전처럼 절망감에 휩싸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마음챙김 춤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명상센터를 찾았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은 임사체험 때 보았던 정원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다. 그곳에서 지우는 명상 지도자 윤서 씨를 만났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윤서 씨는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윤서 씨는 놀라는 기색 없이 진지하게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우 씨의 경험은 정말 특별하군요. 어쩌면 그것은 지우 씨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세상과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윤서 씨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공감받는 느낌이었다. 윤서 씨는 지우에게 꾸준히 명상과 마음 챙김을 연습할 것을 권했고 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보라고 격려했다. 춤은 경쟁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우 씨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는 통로가 될 수 있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지우는 명상센터 근처에 오래된 한옥을 빌려 작은 작업실을 꾸렸다. 화려한 조명도 커다란 거울도 없었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완벽한 기교를 추구하는 대신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감정들, 평화, 사랑, 연결, 자유를 몸짓으로 표현하려 했었다. 때로는 기쁨에 넘쳐 아이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겨 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그녀의 춤은 정형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 표현이었다. 어느 날 작업실 창밖에서 지우의 춤을 몰래 지켜보던 동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춤을 보고 있으니 먼저 간 우리 영감 생각이 나서 한참을 울었네. 근데 이상하게도 속이 다 후련해졌어. 그 말을 들은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춤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흔들리는 믿음, 다가오는 그림자 지우의 작은 변화는 아버지 한상진에겐 여전히 못마땅한 현실 도피로 비쳤다. 은퇴한 고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딸이 다시 화려한 무대로 돌아가 세간의 인정을 받기를 바랐다. 언제까지 그렇게 유령처럼 살 거냐? 내 재능이 아깝지도 않아? 가끔 작업실에 들러던지는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강렬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정말 나는 괜찮은 걸까? 아빠 말처럼 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과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던 중 과거 지우의 파트너이자 지금은 잘나가는 안무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강태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태준은 지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잠적을 안타까워했다. 지우야, 이게 다 뭐야?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뭐 하는 거야? 태준은 작업실을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내가 새로 기획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 내가 꼭 필요해. 예전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자. 태준의 제안은 달콤했다. 화려한 조명, 관객들의 환호,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까지. 한때 지우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이었다. 지우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윤서 씨와 함께했던 명상의 시간들, 소박한 춤을 통해 느꼈던 순수한 기쁨들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태준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그런 춤은 출 수 없어. 뭐? 그럼 지금 네가 추는 그 이상한 몸짓이 춤이라는 거야? 지우야, 정신 차려. 네가 말하는 그딴 감상적인 춤으로 누가 알아주기나 한데.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야. 태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태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경험은 한낱 꿈이었을까?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지우는 깊은 혼란 속에서 잠 못 이루었다. 임사체험 때 보았던 빛의 정원, 안내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오른손 손목의 작은 흉터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며칠 후 윤서 씨는 지우에게 작은 발표회를 제안했다. 지우 씨의 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는 건 어때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지우 씨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우는 망설였다. 태준의 날카로운 비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내 춤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영혼의 춤, 조용한 기적 발표의 날, 한옥마당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명상센터 회원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뜻밖에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온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강태준 또한 팔짱을 낀 채 비판적인 눈빛으로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맨발로 마당 한가운데 선 지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임사체험 때 보았던 빛의 정원, 안내자의 온화한 음성을 떠올렸다. 가장 아름다운 춤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음악 없이 오직 그녀의 숨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우의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통과 절망, 어둠 속을 헤매던 방황,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발견했을 때의 경이로움. 그녀의 춤은 기교나 테크닉과는 거리가 멀었다. 때로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다. 마치 한 편의 긴 시를 읽는 듯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진솔한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춤을 추는 동안 지우는 다시 한번 임사체험 때 느꼈던 우주적인 연결감과 완전한 사랑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더 이상 관객의 시선도 아버지의 평가도 태준의 비웃음도 의식되지 않았다. 오직 자신과 춤,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과의 교감만이 있을 뿐이었다. 기술적으로는 과거의 화려함에 비할 바 못 되었지만 그녀의 춤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힘이 있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관객은 지우를 따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거나 가만히 안아주었다. 아버지 한상진은 굳은 표정으로 딸의 춤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다. 춤이 끝나고 지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한옥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를 넘어선 깊은 공감과 감동의 표현이었다. 빛은 언제나 내 안의 발표회 후 지우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녀는 작은 한옥 작업실에서 소박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졌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끔 작업실에 들러 지우가 가꾼 작은 화초에 물을 주곤 했다. 이런 건 햇볕을 잘 봐야 한다더라. 어색하게 툭 던지는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서툰 애정과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딸의 춤을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팬이 되었다. 강태준은 얼마 후 지우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춤 이상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혹시 알아? 그런 춤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 여전히 그의 방식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인정과 존중이 느껴졌다. 지우는 작은 규모의 춤 명상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혹은 그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 지우는 그들에게 완벽한 동작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도록 도왔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끔 그녀는 병원이나 보호시설을 찾아 조용히 춤을 추기도 했다. 그녀의 춤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주는 것, 지친 영혼에게 잠시 쉬어갈 그늘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지우는 자신의 한옥 작업실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지우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빛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고 춤은 그 빛을 나누는 나의 언어였다. 그녀는 여전히 배우고 사랑하고 웃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남아있는 작은 화상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특별한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눈부신 생명의 증표였다. 지우의 춤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는 한
그리고 그 춤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한